안녕하세요. 에소르입니다. 상반기를 어찌저찌 잘 마무리하고 하반기 힘차게 출발을 해야 되는데 시장이 참 도와주질 않습니다. 게다가 6월에 공모주가 많진 않았죠. 많지 않은데 일정상 몰려 있어서 좀 피곤했고 상장일의 성과 또한 우리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흥미를 잃어가는 분들이 계신데 그래도 할 일을 또 묵묵히 해야죠. 7월 공모주 모아 미리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은 딱 4개 종목이 있고요. 일정이 너무 잘 분산되어 있습니다. 겹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일정 때문에 고민해야 되는 번잡함은 없겠습니다. 자, 레메드는 이미 같이 청약을 끝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요. 나머지 3개 종목 이번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주차에 진행되는 HL 지노믹스부터 보겠습니다. 회사는 한림제약의 자회사이며 원료의약품 전문 기업인데요. 원재의약품의 주 원료가 되는 고품질 API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결정화 및 불순물 제어 기술을 기반으로 심혈관계, 호흡기계, 근골격계, 신경계 등 만성질환 중심의 API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왔어요. 이 기술과 GMP 기반의 품질 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국내외 제약사를 장기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요. 신약 파이프라인에 대한 비임상, 임상 원료 공급 등의 역할도 수행합니다. 이 한림제약이라는 캡티브 마켓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안정적인 편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89억 원으로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약 10%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성장하는 회사는 아니고요.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3년 연속 30%를 웃돌면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자, 공모가 어떻게 산정했는지 보겠습니다. 가치평가 방식으로 EV 에비타를 썼는데요. 대규모 설비 투자가 수반되고 감가상각비의 비중이 높은 제조업의 특성상 억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내 상장된 API 관련주들의 멀티플이 통상 10배에서 15배 사이에서 형성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적용된 퍼 12.85배는 과도하게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26년 1분기 기준 최근 4개 분기 에비타를 적용해서 주당 평가가액 26,921원을 산출했고요. 여기에 할인율 31.28%에서 20.14% 적용, 최종적으로 밴드 18,500원에서 21,500원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 종목은 좀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향후에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투자 가치는 약간 떨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공모주로서 유통 물량 측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만에 상장일에 나올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다 같은 동일한 가격에 들어온 주주들끼리의 싸움이 되겠고요. 유통가능 금액은 상단 기준 551억 원, 그냥저냥 무난한 사이즈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얘는 조금 기대 수익률이 낮기는 하더라도 환불이 이틀 소요되기 때문에 그나마 해볼 만은 할 것 같아요. 자, 증권사별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보시면 IBK 투자증권은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가 KB 대비해서 모두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비례 경쟁률의 차이는 꽤 벌어질 확률이 높은데요. 그럼에도 한도 때문에 KB로 가야만 하는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렇다면 크지 않은 일정 금액 이하 구간에서는 IBK가 더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KNS INC 보시죠. 해상용, 군용, VSAT, 위성통신 안테나를 생산하고 판매합니다. VSAT는 선박과 해양 플랜트 같이 지상 통신망이 제한되거나 잠수함처럼 고신뢰 통신이 요구되는 특수 환경에서 위성 통신 서비스를 돕습니다. 회사는 소형, 고성능 무선 주파수 설계 기술과 수압 같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는 레이돔 기술, 그리고 시스템 엔지니어링 역량까지 내재화했고요. 전문 평가기관 두 곳에서 기술성 평가 등급 AA를 획득하며 신뢰도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기술력이 사업 성과로도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24년 10월 대한민국 해군 해상작전 위성통신체계 모스코스2의 구축 주사업자인 KT와 VSAT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모스코스2는 노후화된 기존의 통신망을 교체하는 사업이고요. 수주 규모 331억 원으로 작년 4분기부터 회사 매출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적을 보면 22년과 23년 대비해서 24년과 25년에는 오히려 적자 전환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매출 성장률도 좀 더딘 편이고요.
회사 측에 따르면 사업 환경에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하는데 그동안 매출을 책임지던 해상용 VSAT가 코로나19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매출이 계속 줄어들어서 그렇다고 해요. 앞으로는 군용 VSAT 매출이 더 늘어나면서 괜찮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올해 1분기 매출은 35억 원으로 남은 기간 250억 원 이상을 추가 달성해야 추정치 달성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수주 잔고의 약 80%가 올해 연내에 전환이 돼야 되는 만큼 좀 실적에 대한 부담이 있다 정도를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모가 산정할 때 비교 기업으로는 KT 스카이라이프, LIG 디펜스 앤 에어로스페이스, 인텔리안 테크놀로지스, 방산 또는 우주 관련 기업들을 선정하다 보니까 적용된 퍼가 47.97배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27년 추정순위 기반으로 주당평가가에 산출했고요. 할인율 60.34%에서 51.51%. 할인을 파격적으로 하긴 했어요. 그래서 공모가 밴드 9,000원에서 11,000원을 제시했죠. 그럼에도 적정 가치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회사가 24년에 전환사채 투자 유치 당시에 몸값은 450억 원 수준이었어요. 근데 현재 목표 시가총액은 이것보다는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신규 수주 성과와 방산 프리미엄이 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근데 사실 모스코스2 외에는 추가 성장 동력이 방산 쪽에서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평가입니다. 자, 그래도 얘는 유통 물량 규조는 괜찮아요. 기존 주주의 비중이 낮고 가볍운 촉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또 공모가는 웬만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사이즈 덕분에 그냥 무난한 수익률이 기대된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 한도를 보시면 일반 등급 기준 4만 5천 주, 2억 4,750만 원. 공모 물량 대비해서 한도가 좀 높네요. 경쟁률이 좀 빡셀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인제니아 테라퓨틱스 볼게요. 인제니아는 미국 보스턴에 설립한 신약 개발 회사입니다. 미세혈관을 보호하고 회복하는 핵심 기술을 토대로 신약 후보 물질들을 발굴하고 있거든요. 이 회사의 강점은 이미 글로벌 기술 이전 경험이 있는 데다가 임상 단계에 진입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22년에 습성 황반 변성 치료제인 IGT-427과 녹내장 치료제 IGT-301을 함께 아이바이오라는 회사에다가 기술 이전을 했거든요. 당시에 1조 원 규모로 기술 이전했고요. 24년에 미국의 머크사, 빅테크? 빅파마라고 할 수 있는 머크가 아이바이오를 인수하면서 자사의 핵심 안과 질환 파이프라인으로 공식 편입했습니다. 현재 이중항체 치료제 427은요, 머크가 960명의 습성 황반 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어요. 글로벌 빅파마 대상의 기술 이전권이 있는 데다가 빅파마가 주도해서 임상 3상에 진입한 만큼 기술적인 우위와 상업적 가치를 검증받은 셈으로 볼 수가 있겠고, 요게 아무래도 투자 포인트겠죠? 자, 실적을 보면 22년에 안구질환 전문 글로벌 바이오텍인 아이바이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을 매출로 인식하고 있어요. 앞으로 임상 개발과 상업화 단계별로 마일스톤이 충족이 되면 추가로 또 매출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24년에 머크사가 아이바이오를 인수했다고 했잖아요. 인제니아는 아이바이오의 주주로서 24년에 보유 지분에 따른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24년에 당기 순이익을 기록한 거죠. 바이오 기업답게 사실은 적자 지속 상태로 봐야 되고요. 이번에 AA 등급 기술 특례 추진합니다. 사실 바이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기술 이전 실적이 있는지, 기술 이전의 상대방이 빅파마인지, 그리고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이라고 자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최근에 상장한 바이오주들의 상장 당시 누적 라이센스 아웃 규모와 상장일의 고가 기준 시총을 정리해 본 표입니다. 보시면 카나프 테라퓨틱스 고가 기준 시총은 9,069억 원으로 누적 기술 이전 규모인 7,748억 원에 좀 크게 상회했었고요. 알지노믹스는 누적 기술 이전 규모가 일라이릴리 대상으로 1.9조 원 정도였고요. 상장일의 고가 기준 시총이 1조 2,380억 원. 요게 따따블 기준의 시총이거든요. 따따블을 찍었는데도 1.9조 원에 못 미치죠. 그래서 따따블에 이어서 더 플러스 알파 가능했다라고 봅니다.
에임드 바이오도 마찬가지 상장 시점에 누적 규모가 약 3조 원 정도가 됐고요. 상장일에 따따블 기준 시총이 약 2조 8,229억 원이었어요. 그래서 따따블 이후 추가 상승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IM 바이오로직스는 기술 이전 상대가 글로벌 빅파마 정도까지는 아니었고요. 누적 규모 1.8조 원 정도가 됐는데 상장일의 고가 기준 시총은 1.5조 원, 이게 제일 고점이긴 했어요. 애로 규모를 약간 따라가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인제니아 테라퓨틱스는요, 지금 기술 이전 규모가 1조 원이기 때문에 사실 밴드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 7,169억 원 대비해서는 상방이 크게 열려 있다는 그런 느낌이 없기는 해요. 그동안 상장한 바이오 다른 종목들은 확실히 가격 메리트나 뭐 기술 이전 건수, 그 규모의 메리트가 확실히 있었어서 상장일에 따따블까지 갔던 거고요. 인제니아는 공모가부터 조금은 욕심이 포함된 느낌 강하게 받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바이오 기업들은 무겁다고 하더라도 기술력이나 기술 이전 사례, 라이선스 아웃의 상대방, 그리고 규모 이런 게 더 중요한 게 맞긴 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기술 이전 규모를 고려하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상승 여력은 좀 낮은 느낌이 있습니다. 청약 한도는 삼성증권임에도 넉넉하긴 합니다. 온라인 자격 기준으로도 2억 1,750만 원. 얘는 공모 물량이 조금 돼서 경쟁률이 너무 높지 않다면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환불이 또 4일이 걸리고 기대 수익률 다소 낮을 수는 있어서 더 살펴보고 비례 손익 분기를 잘 따져봐야겠습니다. 네, 최종 한 장으로 정리해 보면요. 사실 막 7월의 종목들 중에서는 따따블 기대주다, 따따블 후보주다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안 보이긴 하고 그냥저냥 다 해볼 만한 한 정도의 종목들이거든요. 스트라드 비전처럼 시작도 전에 걱정되는 종목은 없긴 해요. 일정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고민 없이 다 해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7월엔 특이하게 IBK 투자증권에서 주관하는 종목이 두 개나 있으니까요. IBK 투자증권 계좌가 없다면 그거 미리 만들어 두시는 정도 추천드릴게요. 네, 그럼 7월에도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공모주가 좋으나 안 좋으나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